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된 나머지 결국 이혼까지 선택하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첫 결혼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진 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결과는 자동적으로 뒤따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꿈꿔오고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점점 멀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남편과 돈 문제로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해주지 못했었어요.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새롭게 꾸린 가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금전적인 여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힘들게 결혼을 한 만큼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실망만 안겨준 남편의 행동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하고 말았어요. 화를 내는 저를 이해해주지 못해 답답할 뿐이었죠. 당신이 하는 행동을 봐봐. 정말 모르겠어? 우리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지금 어떻게 했어? 어머님이 여행 좀 다녀온다고 용돈 좀 달라고 하니까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200만 원을 보내드렸잖아. 그게 맞는 거야? 내가 돈 함부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지? 아버님이 지금도 충분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당신한테 돈을 받냐는 거야? 200만 원이면 우리 한 달 생활비 쓰고 저축까지 할 수 있는 돈이라고. 당신은 나랑 상의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돈을 벌면 뭐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우리의 삶은 좋아질 수 없는 거라고. 내가 벌은 돈으로 우리 엄마 효도 좀 시켜드리겠다는 건데 지금 이게 나한테 화를 낼 일이야? 그동안 같이 지내다가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집안에 빈자리가 생기다 보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내 입장도 생각을 좀 해줘야지.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금전적인 지원밖에 더 있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면 안 된다. 도대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결혼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나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언제나 나한테 잔소리만 늘어놓고 있잖아.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봐봐. 내 말을 들은 게 하나라도 있어? 대답을 해봐. 맨날 당신 엄마 걱정뿐이잖아.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더 이상 못 봐주겠어. 매번 매달마다 어머님은 당신 돈을 뜯어갈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당신은 그걸 효도랍시고 더 퍼주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좋아질 수 없는 거야.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어머님한테 전화를 할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건지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이미 드렸기 때문에 괜히 전화를 해서 시모의 기분을 망치지 말아달라며 저를 말렸지만 이미 기분이 상할 만큼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시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으신 시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한마디 하시길래 불만을 털어놨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도 정말 많이 참다가 연락을 드린 건데요. 매달마다 이 사람 돈을 가져가시면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죠? 어머님은 여행 가신다고 이 사람이 한 달 힘들게 벌은 돈에서 200만 원을 그냥 가져가시면 저희는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가 없게 된다고요. 꼴랑 200만 원 가져갔다고?
지금 전화를 하자마자 난리를 치는 거야?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머님, 1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어머님이 놀고 먹고 즐기시는데 사용하신 돈이라고요. 그 돈을 저희가 모았다면 좀 더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 한 달 월급 300만 원 겨우 넘는 거 아시면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앞으로 돈 관리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네요. 내 아들이 효도 좀 하겠다고 용돈을 주는 건데 지금 그걸 막겠다는 거야?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니? 어디서 시애미 돈줄을 막으려 하고 있어? 내 아들한테 받는 돈은 당연한 권리라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전화하기만 해봐라. 그땐 좋게 말로 넘어가지 않으마. 시모는 남편이 주는 돈을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결혼 전에도 돈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었다지만 저희가 부부로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한 걸 아시면서 시모는 전과 동일한 금액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제 의견은 조금도 반영하려 하지 않으셨죠.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와 심각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자 남편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제 핸드폰을 빼서 전화통화를 끊어버리는 어이없는 일을 만들어버리면서 시모한테 최대한 안 좋은 감정 억누르며 불만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뺏어가는 순간 남편한테 모든 화를 쏟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남편의 돈 관리는 제가 하겠다고 설명하자 오발대발하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돈 관리를 저에게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고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될 거라고 설명했지만 제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과 그날 한바탕 했는데도 해결 방법은 찾을 수가 없었고 끝내 저희는 냉전 상태에 들어가고 말았죠. 시모는 저희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듣게 되었는지 얼굴 좀 보고 대화하자며 시댁으로 부르시길래 한 번은 부딪혀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시댁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시모가 받고 있는 금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못할 것 같아 무조건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나는 내 아들한테 용돈을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나중에 큰 돈이 나갈 때가 되면 내가 안 도와주겠니? 너희 시아버지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 돈은 전부 다 저축하고 있는데 그건 차후에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꺼내지 않고 있는 거다. 며느리니가 뭘 생각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너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당장 굶어 죽을 정도로 경제적인 부족함은 없는 거잖아. 내 아들 월급 전부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때 네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다짜고짜 화부터 내서 나 또한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해 막말을 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 이해를 하고 조절을 하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방법은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때는 어머님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거친 모습을 보여드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용돈 받지 마시고 그냥 아버님께서 벌어오신 돈으로 생활을 하세요. 그럼 문제될 거 없어요. 저도 충분히 돈 관리 잘할 수 있는데 굳이 나중에 저희가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벌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그냥 이 사람 돈을 제가 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혼 전에는 용돈을 받아오셨다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예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싶다는 건데 어머님은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으시잖아요. 무조건 키워준 거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 하고 이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게 지금의 화를 불러오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는 말은 앞으로 내 아들의 돈 관리는 전적으로 네가 할 테니까 용돈은 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라 이거니?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저희 부부가 앞으로 잘 살아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를 가져야 하고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조금도 배려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들을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진 않았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도 많이 당황스럽다.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은 필요할 것 같은데. 시모는 제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통해 누려오셨던 게 있으셔서 그런지 그런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시모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 문제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지만 해결되는 건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시모와 저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지면서 해결하기보다는 안 좋은 감정을 조금씩 꺼내놓고 말았죠. 저는 정말 남편과 결혼하고 시모와 돈 문제로 싸우게 될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옆에서 계속 시모 편만 들어주면서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들고 있길래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항상 엄마 옆에 붙어 있었던 내가 없어지니?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시는 건데 그것까지 막아버리면 우리 엄마는 무슨 낙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야. 여행이라도 좋은 거 보내드려야 어느 정도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거 아니야. 당신이 나랑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우리 엄마 모실 것도 아니잖아. 당신 지금 말끝마다 우리 엄마라고 하는데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계속 애처럼 굴 거야? 왜 계속 나한테 실망만 안겨주는 건데? 내가 분명 얘기했지? 당신이랑 나는 결혼을 했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모든 걸 다 망치고 계신다고. 한 달 용돈이 50만 원 정도였다면 내가 어느 정도 납득하고 받아들며 살았었겠지. 그런데 매달 200만 원을 가져가시면 결혼은 뭐하러 허락하셨냐는 거야. 그 이상 가져갈 때도 많으시잖아. 당신은 나랑 이룬 가정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소꿉장난 하는 거야? 나는 당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엄마도 중요하다고. 둘 다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데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 내 입장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잖아. 우리가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면 서로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줘야 하는 건데 엄마는 나한테 용돈 받기를 원하시고 나는 그런 엄마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것뿐이야. 그런데 당신은 우리 가족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좀 한 발 물러나서 좋게 생각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당신이 너무 속이 좁아서 우리 집안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엄마 표정을 봐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있어? 아들인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욕이 나올 뻔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제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런 집안과 결혼한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날 시댁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는 제가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치게 되면서 차라리 미래도 없는 삶을 힘들게 붙잡고 살 바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답일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죠. 대화조차 안 통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당신이 벌어오는 돈은 어머님 배만 불리고 있고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당신 배만 불리고 있으니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평생 동안 당신 밑에서 무료 봉사하느니 정신 상태가 제대로 박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번뿐인 내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일을 후회하고 있어. 차라리 우리 둘의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서로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효도하면서 어머님한테 한 달 고생해서 받은 월급 전부 바치면서 살아. 그게 당신 삶이라며. 나는 그 꼴을 보면서 살아갈 순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야. 어머님도 그게 좋을 것 같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나랑 그만 살겠다는 거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엄마, 지연이가 이젠 아예 정신줄을 놨나 봐요.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결국 내 입에서 아들한테 돈을 받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야 그만하겠다는 거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 네가 생각하는 기준에 우리 집안의 행동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그건 안 된다. 저를 붙잡을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어머님도 옆에서 제잘거리는 며느리보다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새 며느리를 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비정상인데 굳이 정상인 사람들 사이에 껴서 살아봤자 피해만 주는데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속으론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혼 통보를 하자 남편과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두 모자 사이에 질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시킬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뭐라도 얻지 못한다면 헤어질 걸 각오하고 갔었기 때문에 단호한 행동을 보인 저를 시모와 남편이 감당할 수는 없었고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말았죠. 시모는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기약도 없는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걱정하고 계셨어요. 남편도 시모에게 서둘러 손주를 안겨주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제 조건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한동안 용돈을 받지 않겠다며 차후에 다시 만나서 조율을 하자는 대답을 받아내게 되었고 돈 관리 또한 제가 하겠다고 하자 시모는 고개만 끄덕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날이었지만 그래도 밀어붙인 만큼 어느 정도의 결과는 뒤따라와서 저 또한 격해진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달 동안은 시모와 남편은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월급은 제가 관리를 하게 되면서 결혼 1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축을 할 수 있었지만 시모의 불만은 또다시 터져 나왔어요. 여보세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면 얼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이랑 올 수 있니?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니? 꼭 와줬으면 한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이번 주 주말에는 친정을 좀 가봐야 해서요. 전화로 하실 수 있으시면 지금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가 몇 달 동안 용돈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너는 나랑 한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얼굴 좀 보자고 했던 거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알고는 있을 텐데 언제 소식을 들려줄 거니?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려줘야 나도 약속을 지킨 보람이 있는 거지. 어머님, 이제 2달 지났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제 의견을 차단하고 지낸 시간이 1년이 넘었고요.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다는 걸 모르세요? 제가 아이를 임신하면 어머님의 태도가 바뀔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각서라도 쓰시겠어요? 앞으로 용돈은 제가 얼마를 드리던 불만을 가지지 않고 그이가 벌어오는 돈은 절대로 건들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주세요. 임신하는 순간 제 인생도 돌이킬 수 없는 건데 어느 정도 확답은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보고 각서를 쓰라는 거야? 2달 용돈 안 받았으면 그걸로 된 거지. 얼마나 더 참으라는 거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으면 내 노력을 알아줘야지. 이제는 각서까지 쓰라는 거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됐다. 너한테 손주를 바라느니 그냥 아들 돈 내가 쓰고 만다. 거 봐요. 어머님은 제가 손주를 임신했어도 똑같이 행동하셨을 거예요. 최소 1년은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셔야죠. 아버님도 일하시는데 왜 그이한테서 돈을 더 받아 가시려는 거죠?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갈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또다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어머님 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모르세요? 제가 어느 정도 심적인 안정이 되어야 어머님한테 손주도 안겨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님도 저를 도와주세요.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동안 남편한테 받아간 돈이 얼마인데 2달 참았다고 손주를 빨리 보여달라는 게 너무 억지스러워 보여 제가 시모의 행동에 믿음이 갈 수 있게 시간을 더 달라고 하자 원하는 결과를 빨리 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던 거였어요. 솔직히 임신을 하게 되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께서 식당 일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되었는지 평소에도 약하셨던 허리에 디스크가 오게 되면서 수술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전화를 받고 병원을 찾아가니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일정까지 잡아 놓으셨는데 엄마가 허리를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퇴근하고 병원에 와서 한다는 말이 디스크 수술 대신 허리 복대를 하라는 충격적인 말을 대놓고 엄마 면전 앞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남편의 돌발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사색이 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화를 내게 되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오자마자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수술 대신 허리 복대를 해주라고?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원래 나이 들수록 허튼 데 돈 쓰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 엄마 용돈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결국 돈줄을 막아버렸는데 장모님한테는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 허리 한번 손대면 계속해서 병원비 나갈 텐데 나보고 지금 그 꼴을 보라는 거야? 당신도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거 아니야? 정말 필요한데 돈을 사용하는 거랑 즐기기 위해서 흥청망청 돈을 쓰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그리고 내가 굳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아빠가 알아서 다 해결하시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뭔가 얼굴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당신 어머님이랑 좀 전에 통화했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 좀 전에 통화했다.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데 왜 당신 눈치를 보면서 용돈을 다 써야 하냐고?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힘들어 하시길래 이번에 기분 전환 좀 하시라고 300만 원짜리 피부숍 끊어드리고 오는 길이야. 앞으로 내가 일해서 벌은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동안 얼마나 서러우셨으면 300만 원짜리 피부숍 끊어주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는지 알아? 앞으로 나한테 큰 소리 치기만 해봐.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손주를 빨리 안겨주는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남편은 그동안 자기가 벌은 월급 모아놓은 통장을 내놓으라며 엄마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그런 사이의 모습을 보곤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 부모님께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했고 남편을 끌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한계치에 다다르고 말았죠. 남편은 제가 분노한 모습에 잠깐 움찔거렸지만 꼴의 자존심은 있는지 절대 굽히지 않겠다며 저를 보면서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이 떠나가 버린 상태였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저희 엄마한테 괜찮으시냐는 한마디보다 나이 들수록 커튼 돈 쓰면 안 된다고 허리복대나 착용하라는 남편의 말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시모에게 300만 원짜리 피부숍을 끊어줬다는 거에 이 사람과 살다간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저희 둘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게 되었죠.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따라왔고 제가 부동산에 들어가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거리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 명의로 된 신혼집 금매로 내놓고 이혼할 거라고 얘기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얼굴이 노랗게 떠서는 개거품을 물며 저를 붙잡으려고 횡설수설하며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애언을 하고 있었네요.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 당신 나랑 이혼할 거냐고? 극단적인 선택은 모두에게 불행만 안겨줄 뿐이야. 좋게 해결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벌써 못 볼 걸 다 봤는데 우리가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 능력도 없는 당신, 내가 왜 선택을 했는지 알아? 그래도 사람이 좋아 보여서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 선택했던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 어떻게 마련한 건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부모님께서 뼈 빠지게 벌어모은 돈으로 장만해 주신 신혼집이라고. 당신이 그동안 어머님한테 돈을 갖다 바치지 않고 모아두기만 했었어도 둘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겠지. 평생 당신 어머님 수발이나 들면서 살아가봐. 나중에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당신한테는 뭐가 남을 것 같은데? 결국 빈 껍데기만 남아서 당신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겠지. 누가 당신같이 능력 없고 마마보이인 사람이랑 함께 살려 하겠어?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할 거다. 남편은 제가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정말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는지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이혼을 결정했고 시댁 집안에서는 저를 붙잡기 위해 끝까지 말렸지만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국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채 이혼을 결정하고 말았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나눌 것도 없었죠. 그런데 저와 이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지방에서 주말에만 잠깐 올라오시는 시부가 시모를 내쳤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에게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고 숨어 지내고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저와 이혼을 한 뒤에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려주고 있었죠. 시모는 시부가 그동안 벌어왔던 돈들 전부를 한 푼도 남겨둔 적 없이 모조리 시모의 사치를 위해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시부가 돈 문제로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시부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에 대해 물어봤는데 시모가 제대로 말을 못하자 추궁을 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입을 열었지만 그때는 이미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이었죠. 매달 생활비 빼곤 남편이 벌어오는 돈과 시부가 벌어오는 돈으로 에스테틱 시술, 성형, 쇼핑, 개모임 여행 등 시모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흥청망청 쓰고 있었다가 결국 그 돈도 모자랐는지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게 됐다는 것까지 뒤늦게야 알게 되면서 사태 수습을 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가 버린 상황이라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지금 시부에게 붙잡히지 않으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시부에게 걸리는 순간 뼈도 못 추리겠죠. 시모의 행동을 보면 정말 답도 없는 것 같아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집안의 가장과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을 시모는 아무 고생 없이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많은 돈을 탕진하면서 살아왔다는 게 너무 미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시모의 끝은 시부에게 내쳐지게 될 거고 땅을 치며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겠죠. 그런 집안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온 거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의 시작은 좋은 날만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늘 건강 유의하시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